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소개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입니다. 2017년 11월에 출생한 여자아이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실전 사주 분석을 하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갓난아기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오늘의 명언은 정호승 시인이 한 명언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은 찾아오지 않는다. 고통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수없이 작은 실패가 개미처럼 많이 기어다닌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지 8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여기 사주를 보시면은요, 정유년, 임자월, 병술일, 임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갓난아기인데 사주를 봐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교육시키거나 진로를 지도하는데 사주를 미리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사주 분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의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이제 태어난 아기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장점을 잘 찾아내 가지고 긍정적인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유년, 임자월, 병술일, 임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기 사주를 볼 때에는요, 음적인 성향이 강한가 양적인 성향이 강한가 이것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양적인 성향이 강하죠. 양이 6개, 음이 2개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있을 때 여성다운 여성스러운 여성도 있고, 그리고 좀 박력 있고 씩씩한 여성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양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면 어릴 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뭘 가리키잖아요. 뭐 피아노를 가리킨다든가 무용을 가리킨다든가 운동을 가리킨다든가 이럴 때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음적인 성향이 강하면 양적인 성향에 과외를 하는 게 좋죠. 남자아이가 있는데 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태권도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인공처럼 여자아이인데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음적인 성향의 과외,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키면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라면서 자기 성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음적인 성향의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음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어릴 때 뭔가를 가르쳐 준다면 양이 많은 사람한테는 음적인 거, 음이 많은 사람한테는 양적인 거를 가르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한테는 음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운동을 가르치더라도 무슨 무용 같은 거, 여성스러운 거, 그리고 피아노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와 다른 성향의 것을 가르칠 수가 있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엄마 말을 듣질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가 도화살이 강하고 화개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개살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화살이라는 것도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려는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엔터테인먼트 쪽, 예술 쪽 이런 쪽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는 장점을 잘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의 장점은 대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수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관살의 힘을 빼주면서 비경겁제의 운을 강하게 해주는 이 목기운, 인성운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14살서부터 33살까지 20년간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4살부터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30대 초반까지 이때의 운이 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33살까지면 사람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갖고 먹고 살 것인지 그런 직업 같은 것도 거의 다 결정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대운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결혼부터 보자면은요. 이렇게 남자를 나타내는 관살이 많고 또 양쪽으로 충을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는 운이 가장 좋은 24살서부터 33살 이때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운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이 그때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관사론잡인데다가 배우자 운이 다 깨지니까 어때요? 나중에 이혼할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전문직적으로 키우는 게 좋죠. 그래서 나중에 혼자 생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남자 없이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14살서부터 33살까지 이때 운이 좋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어난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10대하고 20대 이때 운이 좋다는 건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만큼 좋은 직업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주에 충이 너무 많잖아요. 양쪽으로 병음충이 되고 지지가 진술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건강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 사주가 목기운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수기운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건강과 관련된 안정과 관련된 일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은 지금 월운을 봤을 때 진토가 들어왔을 때 진술충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를 예로 들자면 4월 달에 진토가 들어오는 때가 안 좋고 그리고 11월 달처럼 관살인 수기운이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오는 때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때요? 4월 달이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갔을 때 무슨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에서 뭐 1박 2일,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놀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봐가지고 1년 운도 안 좋은데 월운까지 안 좋다. 아이가 운이 안 좋다. 그럴 때에는 안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관살이 강한 아이는 안전과 관련된 일에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도 있는데요. 34세서부터 43세까지 병진대운에 운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때 지지가 또 진술충으로 깨지면서 이 사주 자체가 우선 또 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운이 안 좋을 때에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지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거주지를 옮기는데 아예 한반도를 떠나서 외국으로 싹 가버리면 받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사주도 좋은데 대운도 좋다. 이런 사람은 꼭 외국에 갈 필요도 없지만 지금 이 아이처럼 사주에 충도 이렇게 많은데 대운도 별로 안 좋다. 그럴 때에는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8개월 된 여자 아기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사람들의 장점을 잘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어린 아기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잘 자라지도 않았는데 뭐 이 아이는 뭐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진로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